안녕하세요.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. 이번 대신 읽어드립니다는 드디어 이제 저도 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게 됐는데, 많은 분들이 이미 읽었고 또 좋아하는 책으로 꼽기도 하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. 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책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. 그 중에서도 누군가의 추천 도서를 따라 읽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따라가는 안심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. 이 책도 제가 좋아하는 이동진 평론가님의 추천 도서 중 하나인데요. 잔잔함 속에서 문득문득 마음에 걸리는 다정한 문장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은 어, 이미 뭐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좀 뒷북일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뭐 그런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고, 또 만년필보다는 책 속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으시는데 아마도 제가 이 리뷰를 그렇게 좀 찰지고 재밌게 매력적이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현재 저의 실력의 최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좌절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보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이 책의 프로필을 알려드리면, 이 책은 브링리라고 하는 분이 쓴 에세이면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아닌 미술관에 속해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본 미술사에 대한, 미술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득 담겨 있는 에세이로서도 좋고, 뭔가 미술사에 대한 이야기로도 초보자에게는 너무 좋은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. 사실 저는 약간 자전적 소설인 줄 알았거든요. 제가 책 읽을 때 뭐 정보를 알고 읽지는 않아서, 그리고 다 읽고 나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정보를 막 이렇게 찾아보거나 하지 않고 읽어서 저는 자전적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에세이였고, 그리고 이야기 흐름에서 가장 주가 되는 것은 결국 이 주인공의 가족의 상실 속에서 그 상실감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삶을 버텨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사람이 인생의 어떤 큰 경험이나 아니면 완벽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도피처로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. 저도 그런 방법을 써보았고, 그것들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적당히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. 그 어쨌든 이 자기 어린 시절에 가장 웅장하고 강렬한 기억에서 치유를 해내 나가는 것이 책을 읽으면서 꽤 흥미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완벽한 고덕의 시간이 미술관 경비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일을 선택한 것도 또 이 저자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.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작품 같은 걸 보고 우와 하다가 이내 뭐 그냥 질려버릴지도 모르는데, 저자는 작품을 즐기면서 또 그 이야기들에 몰입하면서, 그리고 거기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치유하고,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벗어나는 결정을 하는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책 속의 문장들이 참 아름답습니다. 네, 그래서 많이 문장들을 건져 올리게 됐고, 어, 읽는 내내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멈춰있지 않고 살아 숨쉬듯이 느껴지는 작품에 대한 이 저자의 소감인데요. 덕분에 전혀 모르던 이집트 전시물을 보고 싶다라고 느껴진다던가, 제가 그 뭐 중앙박물관에 그
방가사유상인가 사유방가상인가를 보러 갔을 때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그 제가 뭐 종교가 막 딱히 불교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약간 경건해지고 벅찬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. 물론 굿즈 때문에 더 좋았던 것도 있지만 뮤즈라고 많이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. 아무튼 그런 벅참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 책에서 저자 주인공이 막 설명해주는 그런 전시실마다의 그런 것들이 되게 그림처럼 영화처럼 떠올라서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실 독서는 뭐 문해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도 나를 마주하는 시간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가 보낼 수 있는 사치스러운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한 개인의 이야기면서 또 가이드북 같이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 책입니다. 살면서 우리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이런 책을 통해서 새삼 느끼곤 합니다. 우리가 사실 전시를 보러 갈 때 우리는 그 엄청나게 압도적인 작품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고 뭐 티켓팅을 할 때 입구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주변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생각을 크게 가지고 오진 않잖아요. 특별한 뭐 에피소드가 없으면.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떠한 생활의 일부분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많은 직업들이 있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.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보는 이야기는 또 그냥 일반적인 큐레이터가 설명해주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학식이 깊은 분들이 알려주는 미술사와는 또 다른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 책은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뭐 미술 관련된 어떤 책들보다 좀 더 흥미롭고 새롭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이 책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들,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, 개인적인 경험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자신의 인생,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닥으로 내려와서 큰 상실감을 가지고 또 자기가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지가 뭐 두 가지 이야기인데도 두 가지 이야기 같지 않고 너무 덤덤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서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읽어보신 분들은 또 저와는 다른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안 읽어보셨다면 한 번쯤 읽어보기를 권해드리는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여기에서 좀 이 책에서 약간 하면서 약간 소름 돋았다? 라고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그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나라에서 이제 부패를 고발해가지고 그 암살 시도를 당해서 왼팔에 한 발, 배에 8발을 맞은 사람인데요.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. 정말인지 괜찮아요. 살아있고 가족이 있고 양심을 잃지 않았으니까. 이 문장에서 저는 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이랑은 좀 넘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좀 감정이 잠깐 들었습니다. 진정하게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은 바닥에서도 그것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보통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. 저도 항상 그런 말 많이 하고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완전 마음이 궁핍해 있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. 저희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인생이 너무 팍팍한데 무조건 긍정하기는 쉽지 않아요. 그런데
그걸 무조건 긍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단단함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을 저는 꽤 여러 문장이 있지만 제가 필사로 보여드릴 여러 가지 문장도 있지만 이게 제일 저는 와닿았습니다. 정말 생뚱맞지만 사실은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. 그렇지만 저는 이 에피소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뭐 약간 스포 책인데 스포가 있나? 모르겠네요. 아무튼 뭐 어쨌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런 스토리를 들어도 책을 보면 뭐 이걸 스포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패트릭 블링리는 그 형을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시원스럽게 떠나가는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이었고 감동적이라는 말 말고 좀 되게 있어 보이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. 제가 읽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. 책을 이렇게 읽어도 꽤 많이 읽어도 이렇게 아직까지 부족합니다. 제가. 아무튼 이 책은 되게 재밌어요. 그 뭐 미술사 전시회나 박물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그냥 에세이로서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혹시 잉링 맥주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거든요. 잉링 맥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맛인지 아시는 분은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궁금한데 한국에 파는 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갑자기 맥주 이야기로 끝났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짧지만 저의 독후감 아닌 독후감을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서 건져 올린 몇 가지 문장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. 그들 대부분은 세상의 축소판과도 같은 이 미술관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다고 느낄 것이다. 이곳에서 보낼 나의 시간은 더는 짧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새삼 놀란다. 이 내용은 처음 이제 작가가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고 미술관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막 와서 보거나 관객들이 전시 관람을 하는 시간에 중간중간에 굉장한 고요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특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작품 하나하나를 정말 질릴 정도로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지갑을 얻은 작가가 깨닫는 그런 문장입니다.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재능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즐거움에서 비롯한 부지런함이라고 말했다.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. 그 재능을 재능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서 그걸로 비롯한 부지런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대단히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문득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배우 차태현님께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노력이라고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를 꾸준히 하거나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새 종교를 찾지 않았고 자기가 늘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 좋아했다. 이 문장은 그 형이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의 여전하고 담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글에서 나온 문장인데 가끔씩 생각하거든요. 제가
만약에 안 그러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뭔가 죽음이란 걸 가까이에 두었을 때 어떻게 할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는데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늘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 작가의 형이 작가에게 얼마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. 아름다운 것은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만 소유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작가가 이제 문득 생각한 건데요.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주머니에 넣을 수 없고 우리는 그 경험, 감정 같은 작은 부분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문장들을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고를 때 문장에서 그 작가의 뭐 의도나 아니면 제가 그냥 꽂히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는데 오랜 시간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것은 무언가 소유하거나 가지기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문장이었습니다. 이 책들에서 뭐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이런 문장들을 건졌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문장들을 건지셨겠죠. 그런 문장들이 모이고 또 그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활자를 읽어내는 용도가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자기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시간인 것 같거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보면 철학자들만큼 팔자 좋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팔자 좋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깊은 성찰이나 사색을 할 수 있는 건 그 현실 그런 쉽게 말하면 돈 벌고 일하는 것에서 떨어져서 여유 있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, 저는.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일도 하고 현생에 치여 있다가 뭐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성찰들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훨씬 사치스럽고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한 번에 샥 바뀌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는 약간 거북이 스타일이라서 천천히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 약간 노잼 리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또 좋은 재밌게 읽은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 책에서 문장을 수집하면서 필사한 만년필과 잉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만년필은 이번에 제가 곧 만년필 레팅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저에게도 이렇게 라미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라미 사파리 얘는 오리진 테라레드 모델이고요. 닙은 EF 닙입니다. EF 닙이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따로 만년필 러팅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. 잉크는 이 제품에 같이 왔던 그 카트리지, 검정색 카트리지로 넣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아직 저한테는 라미 컨버터가 없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노트도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데 얘는 예전에 그립다에서 그 랜덤 박스 같은 걸 했었거든요. 그 랜덤 박스 할 때 거기에 들어있었던 노트라서
만년필 쓰는데 전혀 문제 없고 많이 번지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지금 요거는 촬영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정확한 노트의 이름은 잘 몰라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노트도 그런 거라고 되어 있고요. 근데 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펜 노트들은 좀 만년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디지 않나라고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대신 읽어드립니다.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